평일 오후였다. 점심과 저녁 사이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간이었다. 도심 외곽의 생활 골목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작은 식당과 과일 가게, 세탁소가 이어진 오래된 거리였다. 골목 한가운데 노인이 서 있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열다 말고 손이 멈췄다. 동전이 잘 보이지 않는지 손끝이 몇 번이나 허공을 더듬었다. 노인은 괜히 더 서두르고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짜증을 낼까 봐서였다. 그때 골목 끝에서 덩치가 큰 남자 셋이 나란히 걸어 들어왔다. 문신이 훤히 드러난 팔, 검은 점퍼 차림. 이 동네가 익숙하다는 얼굴이었다. 그중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노인을 밀었다. 정말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사람을 비켜 세운다는 감각으로. 노인의 몸이 휘청였다.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동전이 흩어졌다.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성이 조용히 보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흩어진 동전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거웠다. 무릎을 굽히려 했지만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잠깐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고개를 돌렸다. 세탁소 안에서 지켜보던 여성도 문을 닫았다. 괜히 일이 커질까 봐서였다. 문신 남자 셋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노인의 어깨가 조금 더 축 처졌다. 골목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 전 이 근처 슈퍼 주인이 항의한 적이 있었다. 다음 날 가게 유리창이 깨졌다. 경찰이 왔지만 증거는 없었다. CCTV는 그날따라 고장이었다. 그 후로 이 골목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게 습관이 됐다. 노인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빨리 동전을 주우려 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조용히 서 있던 여성이 움직였다. 빠르지도 급하지도 않았다. 마치 정해진 순서를 따르듯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규칙적이었다. 그 소리가 골목에 퍼졌다. 여성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움직임도 아니었다. 그저 가야 할 곳으로 가는 사람의 자세였다. 문신 남자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봤다.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여성은 먼저 노인 앞에 섰다.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지갑과 동전을 주워 올렸다. 하나, 둘, 셋. 동전을 모두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노인의 손에 올려놓았다. 노인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지갑을 놓치지 않았다. 여성은 노인의 눈을 잠깐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뭔가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여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성은 노인의 바로 옆에 섰다. 노인을 등지고 골목을 향한 자리였다. 그 위치 하나로 누가 보호받고 있는지가 분명해졌다. 문신 남자 셋이 서서히 걸음을 멈췄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낀 것이다. 그중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다시 돌아섰다. 입가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뭐야, 언니?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도 흔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한 발 더 다가왔다. 여자 하나쯤이라는 익숙한 판단 때문이었다. 그 순간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분노도 감정도 없었다. 오직 상황을 끝내겠다는 명확한 의지만 있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다. 이상했다. 여자의 체격은 평범했다. 위협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뒤쪽 동료들을 힐끔 봤다. 동료들도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강했다. 마치 폭풍 전 고요 같은 것이었다. 남자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줌마, 괜히 나서지 마. 여성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남자의 얼굴에 고정했다. 그 시선이 남자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남자의 미간이 좁혀졌다. 야, 말 안 들려? 여성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들렸어요.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또렷했다. 남자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자 뭔가 다르다. 남자는 다시 한 발 다가왔다. 여자 하나쯤이라는 익숙한 판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 동네에서 자기들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언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가.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는 손을 뻗었다. 여성의 어깨를 밀려는 동작이었다. 그 순간 여성이 한 발짝 옆으로 비켰다. 남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다. 균형이 무너졌다.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여성은 그 틈에 남자의 팔목을 가볍게 잡았다. 정확히 손목 바로 위 힘이 빠지는 지점이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팔이 꺾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성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정확한 위치를 누르고 있었다.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이것들아. 뒤에 있던 동료 둘이 동시에 움직였다. 여성은 남자의 팔을 놓았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동료 둘이 양쪽에서 다가왔다. 협공이었다. 골목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과일 가게 주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세탁소 문이 완전히 닫혔다. 노인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성의 뒤에서 조용히. 여성은 두 남자를 번갈아 봤다. 거리를 재는 눈빛이었다. 왼쪽 남자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여성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주먹이 머리 위를 스쳤다. 오른쪽 남자가 동시에 발을 뻗었다. 여성은 한 발 뒤로 빠졌다. 발끝이 여성의 배를 스치고 지나갔다. 두 남자의 공격이 모두 빗나갔다. 여성은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왼쪽 남자가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엔 몸통을 노렸다. 여성은 남자의 팔을 밀어내며
동시에 남자의 무릎 뒤를 발로 건드렸다.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바닥에 손을 짚었다. 오른쪽 남자가 뒤에서 여성의 목을 조르려 했다. 여성은 몸을 낮추며 남자의 팔 아래로 빠져나갔다. 그리고 남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가볍게 찔렀다. 남자가 윽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여성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나섰다. 그 동작 하나로 거리의 중심이 바뀌었다. 세 남자가 모두 뒤로 물러나 있었다. 여성은 그 자리에 서서 세 남자를 차례로 바라봤다. 시선이 차가웠다. 하지만 감정은 없었다. 그저 상황을 정리하는 눈빛이었다. 가장 덩치 큰 남자가 다시 일어섰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인연이 진짜.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칼이었다. 골목 사람들의 숨소리가 멈췄다. 노인이 뒤에서 작게 신음했다. 여성은 시선을 칼에 고정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남자는 칼을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가만 안 둬.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가 칼을 휘둘렀다. 여성은 몸을 틀며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정확히 칼을 든 손목이었다. 여성의 손가락이 남자의 신경을 눌렀다. 남자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여성은 남자의 손목을 비틀었다. 남자의 몸이 돌아갔다. 여성은 남자의 등을 발로 밀었다.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바닥에 손바닥이 쓸렸다. 남자는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의 발이 남자의 등을 누르고 있었다.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는 일어날 수 없었다. 짧은 움직임이었다. 소란도 불필요한 폭력도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문신 남자 셋은 뒤로 물러나 있었다. 여성은 발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다. 자존심이 박살난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덤비지 않았다. 여성은 세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끝났다. 그 의미가 명확했다. 세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재수 없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우려 했다. 여성이 칼을 먼저 밟았다. 남자의 손이 멈췄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이를 갈았지만 손을 걷었다. 세 남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처음에 여유가 없었다. 골목을 빠져나갈 때쯤 가장 어린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여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고요함만 남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전과 달랐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안도의 정적이었다. 과일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가게 밖으로 나왔다. 세탁소 문도 천천히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여성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대신 뒤를 돌아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지갑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여성은 노인에게 다가가 작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성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다. 근처 쓰레기통에 넣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성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세탁소 주인도 다가왔다. 어떻게 그렇게?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성은 노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천천히 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허리가 조금 펴져 있었다. 아까와는 다른 걸음걸이였다. 여성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골목 사람들이 여성을 바라봤다. 누군가 박수를 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대체 누구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이 골목에 천사가 있었다고. 짧은 움직임이었다. 소란도 불필요한 폭력도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문신 남자 셋은 뒤로 물러나 있었다. 여성은 발을 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다. 자존심이 박살난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덤비지 않았다. 여성은 새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눈빛만으로 충분했다. 끝났다. 그 의미가 명확했다. 새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침을 뱉으며 말했다. 재수 없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우려 했다. 여성이 칼을 먼저 밟았다. 남자의 손이 멈췄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이를 갈았지만 손을 걷었다. 새 남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처음에 여유가 없었다. 골목을 빠져나갈 때쯤 가장 어린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여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골목 끝 모퉁이를 돌아 새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여성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고요함만 남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전과 달랐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안도의 정적이었다. 과일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가게 밖으로 나왔다. 세탁소 문도 천천히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나온 건 젊은 여성이었다. 아이를 업고 있었다. 아까부터 가게 안에 숨어 있던 사람이었다. 그 뒤로 중년 남성이 나왔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무언가 도우려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식당 주인도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앞치마를 벗지도 못한 채였다. 모두의 시선이 여성에게 향했다. 여성은 그들을 보지 않았다. 대신 뒤를 돌아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지갑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여성은 노인에게 다가가 작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다. 여성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었다. 근처 쓰레기통에 넣었다. 칼날이 쓰레기통 안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작게 났다. 과일 가게 주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골목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저런 일들을 수도 없이 봤다. 하지만 나서는 사람은 처음 봤다. 여성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세탁소 주인도 다가왔다. 어떻게 그렇게 말끝을 흐렸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었다. 아니, 당했어도 누군가 나서준 적은 없었다. 여성은 노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천천히 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허리가 조금 펴져 있었다. 아까와는 다른 걸음걸이였다. 여성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다. 노인이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골목 사람들이 여성을 바라봤다. 누군가 박수를 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대체 누구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이 골목에 천사가 있었다고. 식당 주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들고 나왔다. 여성에게 건네려 했다. 하지만 여성은 이미 골목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식당 주인은 물잔을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이를 업은 여성이 작게 말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과일 가게 주인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은 정말 말끝을 흐렸다. 세탁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오늘은 달랐어. 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성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그들이 밀려난 자리에는 다시 노인이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노인이 서 있던 자리가 다시 노인의 것이 됐다. 노인은 계산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지갑을 열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동전을 하나씩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과일 가게 주인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목소리가 아까보다 단단했다. 계산을 마친 노인은 과일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나갔다. 허리가 조금 펴졌다. 발걸음에 힘이 실렸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노인이 골목 끝을 돌 때 한 번 뒤를 돌아봤다. 과일 가게 주인과 눈이 마주쳤다. 노인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과일 가게 주인도 고개를 숙였다. 노인이 사라지자 골목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다. 과일 가게 주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다.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세탁소 주인이 빨래를 개며 말했다. 그러게. 나도 놀랐어. 식당 주인이 물잔을 들고 가게로 돌아가며 말했다. 저분, 다시 오실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같은 바람을 품고 있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기를. 골목 한쪽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일어났다. 아까부터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나갔다. 여성이 사라진 방향으로. 하지만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멀리 가버린 것 같았다. 남성은 한숨을 쉬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 근처 편의점 주인이 가게 밖으로 나왔다. 저 여자분 대단하더라.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처음 봤어요. 저렇게 침착한 사람. 편의점 주인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군인이었을까? 글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보통 사람은 아니야. 움직임이 달라. 편의점 주인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저 건달들,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애들이거든. 근처 유흥업소 관리하는 애들이야. 중년 남성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애들이었어요? 응. 그래서 다들 피하는 거지. 건드리면 귀찮아져. 그런데 저분은. 그러게. 대체 누구길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골목 쪽을 바라보며. 저녁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아까보다 가벼워 보였다. 노인의 허리가 조금 펴졌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 노인의 집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노인은 과일 봉투를 꼭 쥐었다. 손녀가 좋아하는 사과였다. 오늘 꼭 사가겠다고 약속했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손녀가 뛰어나왔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손녀. 할아버지 왔다. 노인은 과일 봉투를 손녀에게 건넸다. 사과 샀어. 씻어 먹어. 손녀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노인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까 일이 떠올랐다. 지갑이 떨어지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여성. 노인은 눈을 감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평생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경험. 손녀가 사과를 씻어 들고 왔다. 할아버지, 같이 먹어요. 그래. 노인은 사과 한 조각을 받아 물었다. 달았다. 손녀가 물었다. 할아버지,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노인이 손녀를 바라봤다. 응, 좋은 일 있었어. 어떤 일인데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좋은 사람을 만났단다. 어떤 사람이요? 용감한 사람. 손녀가 눈을 반짝였다. 멋있겠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있었어. 그날 저녁 노인은 손녀와 함께 사과를 다 먹었다. TV를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그 여성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그 차분한 눈빛,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그 뒷모습.
노인은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내일 다시 그 골목에 가봐야겠다고. 혹시 그 여성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노인은 일찍 일어났다. 어제보다 몸이 가벼웠다. 손녀를 학교에 보내고 산책을 나갔다. 어제 그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과일 가게가 문을 열고 있었다. 노인은 과일 가게 앞에 섰다. 주인이 노인을 알아봤다. 할아버지,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놀랐어. 그런데 그분, 혹시 다시 오셨어? 과일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 이후로 못 봤어요. 노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런가. 할아버지, 찾으세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과일 가게 주인이 웃었다. 저도요. 우리 모두 그래요. 노인은 과일 가게 주인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어제 일에 대해, 그 여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세탁소 주인도 나왔다. 식당 주인도 문을 열었다. 모두 어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세탁소 주인이 말했다. 움직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식당 주인도 거들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다. 어제 그 일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자리. 노인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여성이 서 있었다.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골목 사람들도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제 일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과일 가게 주인은 손님을 맞으며 생각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세탁소 주인은 빨래를 하며 생각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식당 주인은 국을 끓이며 생각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다니. 편의점 주인은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이 동네도 조금 달라질까? 모두의 생각은 조금씩 달랐다. 하지만 하나는 같았다. 어제 그 골목에 정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의는 조용했다는 것. 시끄럽지 않았다. 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날 오후 골목에 경찰차 한 대가 들어왔다. 과일 가게 주인이 놀라 밖으로 나왔다. 경찰관 2명이 내렸다. 혹시 어제 이 근처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과일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일 가게 주인은 어제 일을 설명했다. 건달 3명이 노인을 밀친 일, 그리고 한 여성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한 일. 경찰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 여성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특징이라도 기억나시나요? 과일 가게 주인은 생각했다. 검은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어요. 키는 보통이었고 움직임이 굉장히 침착했어요. 세탁소 주인도 나와서 거들었다. 군인 같았어요. 움직임이 훈련받은 사람 같았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그 건달들은 아시나요?
과일 가게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몰라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다. 이 근처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CCTV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오래된 골목이라 CCTV가 없어요. 경찰관은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돌아갔다. 과일 가게 주인과 세탁소 주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괜찮을까요? 뭐가? 저 건달들이 다시 올까요? 세탁소 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안 올 거야. 어제 완전히 꺾였어. 그래도 걱정 마. 저 애들 어제 진짜 겁먹었어. 과일 가게 주인은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됐다. 골목에 어둠이 내렸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다. 노인은 집에서 손녀와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갔다 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는데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손녀가 웃었다. 할아버지 요즘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노인도 웃었다. 그런가? 네. 얼굴도 밝아지셨어요. 노인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손녀 덕분이지.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어제 그 일 이후로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다.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자신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노인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아니 어제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한 여성이 나를 도와줬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다시 서 있을 수 있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평생 간직하고 싶다. 일기를 덮으며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 있었다. 노인은 작게 기도했다. 그 여성의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문신 남자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골목을 벗어났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처음에 여유가 없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마자 가장 덩치 큰 남자가 벽을 주먹으로 쳤다. 시발. 다른 두 명은 말이 없었다. 뭐라 위로할 말도 없었다. 그들도 똑같이 당했으니까. 야, 저년 뭐야? 가장 어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군인 같았어. 군인? 아니면 경찰? 덩치 큰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경찰은 아니야. 경찰이었으면 신분증 보여줬을 거야. 그럼 뭔데? 모르겠다고.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근처 유흥업소 골목으로 향했다. 그들의 근거지였다. 건물 뒷골목에 도착했다. 담배를 꺼내 피웠다. 손이 떨렸다.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담배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다. 오늘 일은 잊어. 형,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어쩔 건데? 다시 가서 또 당할 거야? 어린 남자가 입을 다물었다. 덩치 큰 남자도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재수 없었어. 그냥 잊자. 하지만 잊을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자존심이 박살났다. 이 동네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려 했는데 오히려 망신당했다. 그것도 여자 하나한테. 저 골목은 당분간 가지 말자. 네, 형. 그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다. 며칠 후 그들은 경찰에 붙잡혔다. 다른 사건 때문이었다. 근처 편의점에서 공갈 협박을 하다 CCTV에 찍혔던 것이다. 경찰서로 연행되면서 덩치 큰 남자는 생각했다. 그때 그 여자 누구였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경찰도 몰랐다. 조사를 받으면서 그날 골목일도 언급됐다. 너희 며칠 전에 그 골목에서 노인 밀쳤다며? 덩치 큰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네. 왜 그랬어? 그냥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사람을 그냥 밀어. 죄송합니다. 그때 어떤 여자가 나서서 너희를 막았다던데.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네. 그 여자 누군지 알아? 모릅니다. 진짜 몰라. 진짜요. 경찰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 여자 덕분에 노인분이 다치지 않았어. 고마운 줄 알아.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사가 끝나고 유치장에 들어갔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그날 그 여자의 눈빛이 떠올랐다. 차갑지만 평온했던 그 눈빛. 자신들을 완전히 압도했던 그 존재감. 남자는 눈을 감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랬을까? 왜 노인을 밀쳤을까?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그들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겁먹은 눈빛이 아니었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덩치 큰 남자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야, 우리 이제 다른 동네 가자. 왜요, 형? 여기는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들은 그렇게 그 동네를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골목 사람들은 그들이 사라진 걸 알았다. 과일 가게 주인이 세탁소 주인에게 말했다. 그 애들 안 보이네. 그러게. 경찰서 갔다 온 후로 못 봤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지.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골목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한 여성 덕분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그 골목을 산책했다. 혹시나 그 여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여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은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그런 사람은 원래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니까. 대신 노인은 매일 그 자리에 서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겠다고. 작은 용기라도 내겠다고. 그날 이후 노인은 조금 달라졌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으면 정중히 감사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일으켜 세웠다. 작은 일이었지만 노인에게는 큰 변화였다. 손녀도 그 변화를 알아챘다. 할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착해지셨어요? 노인이 웃었다. 원래 착했지. 아니에요, 더 착해지셨어요. 노인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 그 용감한 사람요? 응, 그분. 손녀가 눈을 반짝였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인은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손녀는 이미 용감한 사람이야.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보장해. 손녀가 환하게 웃었다. 노인도 웃었다. 그날 이후로 노인의 삶에는 작은 행복이 늘어났다. 그들이 밀려난 자리에는 다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은 자신이 처음 서 있던 위치로 천천히 돌아왔다. 계산을 마치고 과일 봉투를 받아들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더 이상 동정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존중의 눈빛이었다. 노인도 느낄 수 있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이 골목이 달라졌다는 걸. 과일 가게 주인이 노인에게 사과 하나를 더 챙겨줬다. 할아버지, 이거 서비스예요. 아니, 괜찮네. 아니에요, 받으세요. 노인은 고맙다며 사과를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나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세탁소 주인이 문 앞에 나와 노인에게 손을 흔들었다. 노인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식당 주인도 창문 너머로 노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느끼며 걸었다. 이 골목이 다시 따뜻해졌다는 걸.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여성이었다는 걸. 노인은 골목 끝에서 멈춰섰다. 뒤를 돌아봤다. 골목이 한눈에 들어왔다. 과일 가게, 세탁소, 식당.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다. 노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여성은 노인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성은 아무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공기가 가벼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여성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누군가 따라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여성이 분명 여기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 골목을 지켜줬다는 걸. 과일 가게 주인이 작게 말했다. 천사였어. 세탁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천사. 식당 주인도 동의했다. 우리를 지켜준 천사. 그날 저녁 골목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오늘 이 골목에 기적이 있었다고. 한 여성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그리고 그 여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났다고. 며칠 후 골목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과일 가게 주인이 노인들에게 더 친절해졌다. 세탁소 주인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빨래를 무료로 해주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한 끼씩 챙겨주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 골목 전체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기 시작했다. 서로 인사를 더 자주 나눴다. 서로를 더 자주 챙겼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그날이었다. 한 여성이 노인을 지켜준 그날. 한 달이 지났다. 노인은 여전히 그 골목을 산책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냥 이 골목이 좋아서였다. 이 골목 사람들이 좋아서였다. 과일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세탁소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식당 주인과 차 한 잔을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노인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다. 손녀도 그 변화를 좋아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노인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는 행복하단다. 왜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손녀가 웃었다. 저도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우리 손녀가 제일 좋은 사람이야. 손녀가 노인을 꼭 안았다. 저도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노인은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그 여성 덕분이라고. 그 여성이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히 도움이 아니었다. 용기였다. 다시 설 수 있는 힘이었다. 세상을 다시 믿을 수 있는 이유였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디선가 그 여성도 잘 살고 있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라 믿었다. 조용히, 묵묵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노인은 작게 기도했다. 그 여성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는 제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밤이 깊어갔다. 골목에 불이 하나씩 꺼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살아있었다. 한 여성이 보여준 용기, 한 여성이 남긴 변화, 그리고 그 여성이 증명한 것. 정의는 조용할 수 있다는 것. 용기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진정한 힘은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 그날 밤 골목은 평화로웠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영원히. 여성은 아무 설명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공기가 가벼워져 있었다. 골목을 벗어난 여성은 큰 도로로 나왔다. 평범한 걸음걸음이었다.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 해냈다는 안도감이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평온함이었다. 여성은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옆에는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장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중년 여성이 여성을 힐끔 봤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 버스가 왔다. 여성은 버스에 올라탔다.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이 멀어져 갔다. 여성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만족이 있었다. 오늘 누군가를 지켰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러 갔다. 여러 정류장을 지나쳤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일상의 풍경이었다. 여성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봤다. 30분쯤 지났을까? 여성이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졌다.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차벨을 눌렀다. 버스가 멈췄다. 여성은 버스에서 내렸다. 조용한 주택가였다.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선 거리였다. 여성은 익숙한 걸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한 빌라 앞에 멈춰 섰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여성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2층 201호. 여성의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다. 여성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점퍼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운동화를 신발장에 넣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여성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여성은 소파에 앉았다. 조용했다. 혼자였다. 늘 그랬다. 여성은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일이 떠올랐다. 노인의 얼굴, 떨리던 손, 그리고 고맙다는 눈빛. 여성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거기 있었다. 여성은 눈을 감았다. 과거가 떠올랐다. 여성의 이름은 강민지였다. 40대 중반. 혼자 살고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707특임대에서 15년을 복무했다.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다. 인내도 배웠다. 책임도 배웠다. 그리고 정의도 배웠다. 저녁 후 민지는 평범한 삶을 살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거리에서 부당한 일을 보면 참을 수 없었다. 약자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가끔씩 나섰다. 오늘처럼 조용히, 묵묵히, 아무도 모르게. 민지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화려하지 않았다. 드러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랬다. 노인이 밀리는 걸 보는 순간 민지는 알았다.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걸. 망설임은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민지는 눈을 떴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 민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두부. 간단한 재료들이었다. 민지는 두부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혼자 사는 삶이 길어지며 요리도 늘었다. 밥을 차리고 혼자 저녁을 먹었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민지는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다. 익숙한 일상이었다. 저녁을 마친 후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옛 동료였다. 민지야, 잘 지내? 민지는 답장을 보냈다. 응, 잘 지내. 너는? 곧 답장이 왔다. 나도 잘 지내. 다음 주에 모임 있는데 올래?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생각해 볼게. 그래, 올 수 있으면 와. 응, 고마워. 대화가 끝났다.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동료들과의 모임. 가끔 가긴 했다. 하지만 자주는 아니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민지는 일어나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머리를 말렸다. 거울을 봤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거기 있었다. 주름이 조금 생겼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오늘도 수고했어. 작게 중얼거렸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민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일이 다시 떠올랐다. 노인의 눈빛, 고맙다는 표정, 그리고 골목 사람들의 시선. 민지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 잘했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언제든 필요한 순간이 오면. 민지는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났다. 습관이었다. 군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민지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새벽 조깅을 나갔다. 매일 하는 루틴이었다. 빌라 앞 골목을 나와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에는 벌써 몇 명이 운동하고 있었다. 민지는 스트레칭을 하고 뛰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호흡, 일정한 속도, 몸이 풀렸다. 마음도 가벼워졌다. 1시간 정도 뛰고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했다. 민지는 현재 경비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경력 덕분에 쉽게 일자리를 구했다. 주로 행사장 경비나 VIP 경호를 맡았다. 일은 괜찮았다. 사람들과 크게 부딪힐 일도 없었다. 조용히 자기 일만 하면 됐다. 민지에게 딱 맞는 일이었다. 회사로 향했다. 지하철을 탔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민지는 구석에 서서 핸드폰을 봤다. 뉴스를 확인했다. 별다른 일은 없었다. 회사에 도착했다.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다. 민지 씨, 어제 쉬었어요? 네, 개인 일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오늘 스케줄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어요. 오늘은 기업 행사 경비였다. 큰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민지는 동료들과 함께 호텔로 이동했다. 행사장에 도착해 위치를 확인했다. 민지는 입구 쪽을 맡았다.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안내하는 역할이었다. 행사가 시작됐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민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안내했다. 시간이 흘렀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민지는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살폈다. 익숙한 일이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이었다. 한 노신사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노신사가 민지를 잠시 바라봤다. 혹시 군 출신이세요? 민지가 조금 놀랐다. 네, 어떻게 아셨죠? 노신사가 웃었다. 자세가 다르더군요. 어디 계셨어요? 707특 임대였습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달라졌다. 오,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일을 하시는군요. 네, 저녁 후에 시작했습니다.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그렇게 인사하고 떠났다.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 누군가 민지의 과거를 알아보는 일. 민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쑥스러웠다. 자랑할 일도 아닌데 괜히 부담스러웠다. 행사가 완전히 끝났다. 민지는 동료들과 함께 정리를 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다. 퇴근 시간이었다. 민지는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도착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괜찮았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TV를 봤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민지는 드라마를 보며 쉬었다. 편안한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민지는 침대에 누웠다. 내일도 일이 있었다. 일찍 자야 했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민지에게는 소중한 하루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지는 일상을 살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쉬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민지는 이 일상이 좋았다. 평화로웠으니까. 주말이 됐다. 민지는 집에서 쉬고 있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그리고 책을 읽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에세이였다. 한 작가의 일상을 담은 책이었다. 민지는 그런 책을 좋아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의미. 그런 것들이 좋았다. 오후가 됐다. 민지는 산책을 나갔다. 근처 공원을 걸었다.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들이 함께 나와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부럽지는 않았다. 그저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민지는 계속 걸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호숫가에 섰다. 물이 잔잔했다.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민지는 벤치에 앉았다. 호수를 바라봤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럴 때가 좋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시간. 1시간쯤 지났을까?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익숙한 공간이었다. 민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동료 모임 관련 메시지였다. 민지야, 다음 주 토요일에 모임 있어. 올 수 있어?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응, 갈게. 이번에는 가보기로 했다.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답장이 왔다. 좋아. 오랜만이다. 기대할게. 응, 나도. 민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주가 기대됐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됐다. 민지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시내 한 레스토랑이었다.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옛 동료들이었다. 모두 반갑게 인사했다. 민지야, 오랜만이다. 민지도 웃으며 인사했다. 오랜만이야, 다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근황을 묻고 옛날 이야기를 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식사를 하며 계속 대화를 나눴다. 한 동료가 물었다. 민지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지내. 일은 어때? 괜찮아. 적응했어. 좋네. 너는 항상 잘하더라. 민지가 웃었다. 고마워. 또 다른 동료가 말했다. 근데 민지, 너 요즘도 훈련해? 응, 매일 조깅하고 기본적인 건 유지해. 역시, 너답다. 습관이 안 없어지더라. 모두 웃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과거 이야기도 나왔다. 함께 훈련하던 시절.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민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좋은 시간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셨다. 한 동료가 진지하게 물었다. 민지야, 후회 안 해? 저녁한 거.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후회 안 해. 진짜? 응. 그때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 지금은 행복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내 방식대로 살고 있으니까. 동료가 웃었다. 다행이다. 너는 항상 내 길을 가더라. 그런가? 응. 그게 너의 장점이야. 민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모임은 저녁 늦게 끝났다. 헤어지며 다들 인사했다. 다음에 또 보자. 응, 꼭. 건강해. 너도. 민지는 집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일상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민지는 그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자기 방식대로,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잠시 후 그 골목에서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707 출신 여군이었다고. 과일가게 주인이 그 말을 세탁소 주인에게 전했다. 세탁소 주인은 식당 주인에게 전했다. 이야기는 조금씩 퍼져나갔다. 하지만 과장되지 않았다. 사실 그대로 전해졌다. 한 여성이 노인을 도왔다는 것. 그 여성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떠났다는 것.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정말 감사한 일이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골목을 넘어 동네로. 동네를 넘어 더 멀리. 하지만 민지는 그 사실을 몰랐다. 알아도 상관없었을 것이다. 민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드러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필요한 일을 할 뿐. 그날 그녀는 누군가를 혼내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었다. 노인이 밀리지 않아야 할 자리, 약자가 보호받아야 할 공간, 정의가 작동해야 할 순간, 민지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행동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 선택은 그 골목에 있던 모두의 기억에 조용히 남았다. 과일가게 주인은 그날 이후 노인들에게 더 친절해졌다. 세탁소 주인은 어려운 이웃을 더 챙기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더 자주 나눴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가 됐다. 골목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달라졌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다.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여성이었다. 강민지, 707특임대 출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여성. 하지만 부당한 일을 보면 참을 수 없었던 여성. 그녀는 오늘도 어디선가 자기 일상을 살고 있을 것이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또다시 나설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몇 달 후, 노인은 여전히 그 골목을 찾았다. 손녀와 함께였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 골목이에요? 응, 여기야. 그분을 만났던 곳? 그래. 손녀가 주위를 둘러봤다. 평범한 곳인데요? 노인이 웃었다. 그래, 평범한 곳이지. 하지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곳이야. 그분 다시 못 만났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요? 노인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만나지 못해도 괜찮아. 왜요? 그분이 준 건 한 번의 도움만이 아니었거든. 그럼 뭐예요? 노인이 잠시 생각했다. 용기였어. 다시 설 수 있는 힘이었지.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인이 손녀를 안아주었다. 그래, 우리 손녀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믿어. 손녀가 환하게 웃었다. 노인과 손녀는 손을 잡고 골목을 걸었다. 과일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할아버지, 손녀분이랑 오셨네요. 네, 오늘은 같이 왔어요. 잘하셨어요. 사과 드릴까요? 네, 주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싱싱한 사과를 골라 봉투에 담았다. 손녀분께 서비스예요. 고맙습니다. 노인과 손녀는 사과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다. 손녀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 동네 사람들 다 착해요. 그래, 착한 사람들이 많아. 왜요? 노인이 웃었다. 좋은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일이요? 용기 있는 사람을 봤으니까. 손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왜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요? 노인이 설명했다. 좋은 걸 보면 사람들도 좋아지는 법이야. 그분이 보여준 용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지. 신기하다. 그래, 신기한 일이야. 두 사람은 집에 도착했다. 손녀가 사과를 씻어왔다. 함께 먹으며 TV를 봤다.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손녀와 함께 있는 이 순간,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소중했다.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 큰 소리 없이, 화려하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한 사람의 용기가 한 골목을 바꿨다. 한 골목의 변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 감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조용히. 강민지는 오늘도 자기 일상을 살고 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쉰다. 평범한 일상이다.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녀는 또다시 나설 것이다.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은 또다시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 감동은 다시 퍼져나갈 것이다. 작은 파도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진짜 정의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강민지가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 골목에서,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생